인간은 누구나 동정심을 갈망한다. 어린아이는 동정을 받고자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고 싶어 하며 때로는 동정을 받고자 일부러 상처를 내기도 한다. 서로 간의 논쟁을 멈추고 나쁜 감정을 없애주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하여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는 마술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당신이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낸 뒤 이야기를 시작하면 화를 내던 사람도 금세 화를 멈추게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 말이므로 이 말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그렇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알카포네라는 사람이 악명 높은 갱단 두목으로 이름을 떨쳤던 것도 어찌 보면 환경 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카포네와 똑같은 유전인자, 정신, 환경, 경험 등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나 알카포네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울뱀이 아닌 유일한 이유가 우리의 부모가 방울뱀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존 가프는 주정꾼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 역시 저렇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만날 사람들 중 4분의 3은 동정심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면 그들은 당신을 좋아할 것입니다. 언젠가 작은 아씨들의 저자인 루이자 메이 올콧의 이야기를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 데일 카네기는 그녀가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만 그녀의 집이 뉴햄프셔주 콩코드에 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그렇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곧바로 나의 실수를 지적하는 편지와 전보, 메시지 등이 수업 날아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사추세츠주 출신이며 지금은 필라델피아에 거주한다는 한 중년 부인은 매우 분개했습니다. 만일 내가 루이자 메이 올콧을 6인이 태생의 식인종이라고 말했더라도 그만큼 화를 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당장 편지를 써서 비록 내가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당신은 상식에 어긋나는 더 큰 무례를 범하고 있다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녀에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분노를 우정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녀였더라도 나 역시 그렇게 했을 거야. 그 후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나는 그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 일전에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시죠? 부인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 전 카네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루이자 메이 올콧에 관한 방송을 하다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친절하게도 그것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카네기 씨, 제가 너무 심한 편지를 보내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흥분했습니다. 아닙니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부인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실수를 했으니까요. 바로 그 다음 방송에서 사과를 했지만 부인께는 개인적으로 다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 태어났고 저의 집은 200년 동안 매사추세츠 집안의 명문가였기 때문에 저는 고향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올콧이 뉴햄프셔 콩코드에 살았다는 방송을 듣고 경솔하게 그런 편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의 실수는 매사추세츠의 명예를 손상한 것만큼 제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답니다. 부인과 같은 사회적 지위와 교양을 갖추신 분이 그런 편지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제가 또 실수를 한다면 다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례한 편지를 드렸는데도 조금도 화를 내시지 않으니 선생님은 참으로 멋진 분이십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내가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부인의 입장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녀도 사과를 하고 나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내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만족감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 부인에게 스쿨 킬 강으로 가서 뛰어내리라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 오히려 나에게
호감을 갖게 만들어 더 큰 보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조이스 노리스 부인은 피아노 선생들이 소녀들을 가르칠 때 흔히 겪게 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바베트의 긴 손톱이 피아노를 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죠. 처음 피아노 레슨을 시작할 때 그 애와 가졌던 면담에서 나는 손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레슨을 하지 않을까봐 그랬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정성껏 길렀던 손톱을 깎게 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첫 레슨이 끝난 후 나는 기회를 보아 바베트에게 말했습니다. 바베트, 너는 손도 예쁘고 손톱도 아름답구나. 그리고 내가 피아노를 능력껏 원하는 만큼 치고 싶다면 손톱을 조금 깎는 것이 어떻겠니? 더 빠르고 쉽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자신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한번 생각해 보렴. 바베트의 얼굴에는 거부하는 표정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 애 엄마한테도 이렇게 말하면서 손톱이 정말 예쁘다고 말했지만 그녀 역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베트의 아름다운 손톱이 그녀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 바베트가 두 번째 레슨을 받으러 왔을 때 놀랍게도 그 애는 손톱을 깎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한 일을 한 바베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베트가 그 일을 영향을 준 그 애 엄마에게도 고맙다고 했죠. 바베트의 엄마가 말했습니다. 어머, 저는 한 게 없어요. 바베트 혼자 결정한 거려. 그 애가 다른 사람을 위해 손톱을 깎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노리스 부인이 바베트에게 겁을 주면서 손톱이 긴 학생은 가르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노리스 부인은 바베트의 손톱이 아주 예쁘며 그것을 자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노리스 부인의 말 속에 그래, 참으로 힘든 일이야. 쉽지는 않겠지만 손톱을 깎으면 피아노를 더 잘 칠 수 있어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더 아이 게이츠 박사는 유명한 자신의 저서 교육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정심을 갈망한다. 때로는 동정을 받고자 일부러 상처를 만들기도 한다. 어른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고 사고나 질병, 특히 수술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불행에 대한 자기 연민은 실제든 가정이든 간에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원칙이 있다면 관심이 있나요? 서로 간의 논쟁을 멈추고 나쁜 감정을 없애주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게 하여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는 마술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당신이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해 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나요? 열린 마음과 열린 태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많은 분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정심을 갈망한다. 매월 18일은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마술 주문을 외워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당신이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